안녕하세요. 타로 리더 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 완드 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드 페이지는 불의 원소에 속합니다. 4개의 계급 중 제일 아래 계급인 시종입니다. 카드에는 깃털이 달린 모자를 쓴 소년이 길다란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큰 지팡이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는 모습에서 소년이 완드라는 불의 속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직은 서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땅에 심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생명이 숨쉬는 나무입니다. 주인공의 잠재력,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주변 환경은 황량한 사막처럼 보입니다. 현재 상황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년이 입은 옷에는 도롱뇽 그림이 있는데 완드기사와 완드왕도 도롱뇽이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도롱뇽은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 동물, 셀러맨더를 상징합니다. 셀러맨더는 불의 정령으로 뛰어난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아홀로틀 멕시코 도롱뇽의 경우 신체 일부를 재생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답니다. 도마뱀 역시 꼬리를 재생하는 능력이 있지만 도롱뇽은 꼬리뿐 아니라 팔다리, 척수, 눈까지도 재생된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완드 시종의 주요 의미 중 소식, 전령,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깃털 달린 모자 때문입니다. 이 모자를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 헤르메스가 쓰는 모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메신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3개의 피라미드산은 완드 페이지 카드의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더해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럼 완드 페이지의 주요 의미를 짚어보고 갈까요? 소식, 메신저, 기회, 기대, 전달, 모험, 도전, 배움, 열중, 열정, 설렘, 창의성, 진취성, 잠재력, 동기부여, 새로운 시작, 미래지향이 있고요. 조금 부정적 의미로는 서툰, 조바심, 역부족, 산만함, 안절부절, 머뭇거림, 우유부단, 준비부족, 의욕만 앞선 등이 있습니다. 인물로 표현될 때는 학생, 인턴, 사회초년생, 수습사원, 비전문가, 해외 파견, 아르바이트, 연하의 이성 등으로 표현됩니다. 카드 그림 속 상징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 새싹난 지팡이는 잠재력과 생명,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도롱뇽 그림은 불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 생명, 무한을 뜻합니다. 깃털 모자는 헤르메스 모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전령과 소식입니다. 피라미드는 모험과 여행을 뜻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완드 페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완드 기사는 불의 원소에 속합니다. 계급은 나이트, 기사의 신분입니다. 카드에는 완드, 지팡이를 한 손에 쥔 젊은 남성이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피라미드를 보아 완드 페이지와 같은 배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종이 소중하게 감싸지고 있던 지팡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지팡이에 새싹이 더 자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년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키워왔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자신보다 커서 다루기 버거웠던 지팡이를 이제는 가볍게 한 손에 쥐고 적토마를 탄 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불의 속성인 완드를 능숙하게 잘 다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앳된 모습의 소년에서 늠름한 청년이 된 완드 기사는 자신의 꿈, 목표를 향해서 온몸으로 불같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습니다. 완드 기사의 인물 성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을 모르고 앞만 보고 질주하는 적극적 성향의 사람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 인생을 경험하고 자신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갑옷 위에는 완드 시종과 마찬가지로 불의 정령, 셀러맨더를 상징하는 도롱뇽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불의 속성인 완드의 4계급의 인물 중 여왕을 제외한 세 인물들이 같은 도롱뇽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드 여왕의 경우 완드라는 불의 원소에 속하긴 하지만 여왕이라는 계급의 속성은 불과 반대되는 물의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의 정령인 도롱뇽이 그려진 의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럼 완드 기사의 주요 의미를 짚어보고 갈까요? 불의 속성인 완드의 기사라는 계급의 상징 역시 불입니다. 불의 기운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표적 의미로는 의욕, 활동, 용감, 정열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험과 여행이라는 의미와 직관적, 적극적, 남성적 매력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 의미로는 충동성, 공격성, 다혈질, 성급함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물로 표현한다면 직진남, 운동선수,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경우 용두사미처럼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거나 금사빠처럼 처음에만 적극적이었다가 금방 애정이 식어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궁정카드에 등장하는 기사 4명 모두 말을 타고 있는데 4마리 말은 각각 다른 자세로 등장합니다. 완드말은 역동적으로 요동치는 모습이며 컵말은 천천히 걷고 소드말은 바람처럼 빠릅니다. 펜타클말은 멈춰 서 있습니다. 말의 모습은 각각 다른 사원소 성질을 표현한 것입니다. 투구에 꽂은 장식도 말마다 다르고 말깔기 역시 4마리 말 모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말곱비줄도 사원소 각각 다른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완드기사의 적토마 곱비줄에는 새잎 클로버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처럼 타로는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 그냥 제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상징과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카드 속 상징이 보여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새싹난 지팡이는 잠재력, 생명력, 희망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적토마인 붉은 말은 열정,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머리에 투구와 갑옷에 있는 붉은 깃털은 타오르는 에너지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도롱뇽 무늬는 불의 상징, 영원, 재생이고요. 갑옷과 투구는 자기 보호와 준비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완드 여왕은 불의 원소에 속합니다. 계급은 퀸, 여왕입니다. 여왕 계급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사회적 경험이 많은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실무관리자, 실질적 리더를 뜻합니다. 또한 여왕 카드는 성숙한 인물을 뜻하며 보호와 보살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자기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현 시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자주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지혜를 갖춘 매력있는 여성 리더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완드 여왕은 책임감 있고 생활력 강한 장녀의 이미지인데 장녀가 아니더라도 집안의 맞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명이 여왕 중 제일 자신감 넘치는 여왕입니다. 다른 여왕들보다 양적 에너지, 남성적 에너지를 많이 내포하며 적극적이고 당당한 매력을 지닌 현대 여성상을 대표하는 카드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젊은 2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주의, 페미니즘, 탈코 운동이 불고 있는데요. 완드 여왕의 짧은 머리, 다리를 벌리고 자유롭게 앉은 모습에서 탈코가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혹시 탈코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나요? 탈코는 탈코르셋의 줄임말입니다. 코르셋은 흉부를 압박하는 보정 속옷을 뜻합니다. 코르셋은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예쁘게 여성스럽게 꾸미는 것을 거부하는 여성주의 운동입니다. 2015년쯤부터 메갈리아 미투 운동 등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2세대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탈코 운동이라는 말도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왕 카드가 나왔다고 꼭 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면 남성이라도 여성적 특성이 있거나 사건 혹은 상황이 여성적 성격일 수 있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왕은 왼손에 해바라기를 들고 있습니다. 여왕이 앉아있는 왕좌에도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카드 한 장에 중복적으로 해바라기가 등장하고 굳이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의미하는 것은 꽃이 상징하는 밝고 부드러운 여성성과 풍요, 행복, 그리고 여왕이 추종하는 어떤 것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사물일 수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왕좌에는 해바라기와 더불어 사자 그림도 있는데요. 해바라기를 가운데 두고 마치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갈 길을 그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암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와 태도를 암시합니다. 해바라기보다도 더 눈에 띄는 것은 여왕의 발 아래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상징으로 비밀, 욕망, 어둠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변 카드가 부정적이고 위험한 의미를 지닌 카드가 나온다면 검은 고양이의 부정적 의미가 강해집니다. 오른쪽은 타로 카드의 처음 버전인 라이더웨이트 덱입니다. 유니버셜웨이트 카드 속 고양이는 통통하고 귀엽기까지 합니다. 라이더웨이트 덱의 고양이는 날카롭고 다소 음침해 보입니다. 아마도 예전보다는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반려동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유니버셜웨이트 덱과 라이더웨이트 혹은 스미스웨이트 타로 카드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소소한 변화가 곳곳에 있어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완드 여왕이 나타내는 주요 의미를 짚어볼까요? 대표적 의미로는 매력, 열정, 활동을 꼽을 수 있고요. 추가로 사교적, 자주적, 자신감과 리더십을 포함합니다.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욕심이 많고 독단적이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물 표현으로는 여장부, 마당발, 워킹맘, 여성 CEO, 페미니스트, 커리어우먼을 나타내는데 여왕벌 스타일도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해바라기는 대표적으로 태양을 상징합니다. 이외에 추종, 행복이라는 뜻과 다산, 낙천적도 들어갑니다. 왕저의 사자 역시 태양과 왕권, 용기, 강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검은 고양이는 마녀, 욕망, 불운, 독립성, 숨은 비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따금 반려동물과 관련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 불원소의 최고 계급, 완드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은 킹으로 연령층은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에서 노년층까지 볼 수 있습니다. 킹이라는 계급은 권력자, 전문가, 대표자를 뜻하는데요. 여왕과 마찬가지로 성숙한 인물이며 자신의 경험을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열적이고 대담한 유능한 리더로 보면 됩니다. 카드의 그림을 보면 완드왕이 불꽃 모양 왕관을 쓰고 오른손에는 불의 원소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앉은 자세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정면이 아닌 옆모습입니다. 게다가 자세히 보면 의자에 깊이 앉지 않고 곧 일어설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세로 인물의 성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완드왕은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자신이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행동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적토마를 타고 세상 곳곳을 누비고 다녔던 과거의 생활에 비해 최고 권력을 가진 왕의 자리는 어느 면에서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드왕은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와 불굴의 의지, 도전 정신이 충만한 인물입니다. 호기심과 열정의 완드 시종에서 자신의 이상과 꿈을 위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뚫고 다닌 기사 시절을 거쳐 커다란 위협을 달성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열정만 넘쳤던 서툰 견습생은 온갖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도롱뇽 변화로도 알 수 있습니다. 완드 기사 공부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도롱뇽의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완드 시종 위 도롱뇽은 아직 자기의 꼬리를 물지 못했습니다. 완드 기사 위 도롱뇽은 일부만 꼬리를 물고 있고 완드왕 위 도롱뇽만이 꼬리를 물어 완전한 원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이루어낸 도롱뇽은 마침내 현실 속에서 실체를 드러내고 불의 정령, 셀러맨더가 되어 왕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꼬리를 물어 뚜렷한 원의 형태를 만드는 상징은 우로보로스의 상징입니다. 우로보로스는 영원, 세계, 지혜라는 뜻이 있는데 메이저 1번 마법사 카드에서 뱀 허리띠로도 등장했습니다. 우로보로스는 그리스어로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뱀이나 용이 자기 꼬리를 물고 삼키는 그림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 상징은 시작이 곧 끝이라는 의미를 지녀 윤회사상도 담고 있습니다. 중세 연금술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타로 카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완드왕에게는 셀러맨더가 함께 있고 완드 여왕에게는 검은 고양이가 있어 일종의 마스코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완드왕이 나타내는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대표적 의미로는 용기, 열정, 의욕이 있고요. 이외에도 정직, 대담, 직관력이 포함됩니다. 인물로 표현하자면 통이 큰 사람, 유능한 리더,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 되겠습니다. 부정적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오만, 성급함, 독선적, 고집이 센, 공격성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을성, 자제력이 부족한 인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에 대한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완드의 속성이 불의 원소인 만큼 불의 상징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붉은색의 머리와 옷, 불꽃 왕관, 불의 정령인 셀러맨더, 숫사자. 여왕의 암사자와는 다르게 사자갈기가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어 숫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꼬리를 문 도롱뇽은 우로보로스의 상징으로 완성, 영원을 뜻합니다. 왕의 옆에 자리한 바닥의 도롱뇽은 불멸의 존재, 초월적 에너지가 왕과 함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인물 카드 중 완드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 물원소에서 제일 낮은 계급인 컵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종은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뜻합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젊은 에너지입니다. 그들은 아이 같은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발견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완드 시종의 의미에 소식과 메신저라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사실 모든 시종 카드에는 소식과 메신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종의 역할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나 기사가 시키는 자빌, 심부름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종 카드는 어떤 소식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컵 시종의 소식은 좋은 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손으로 컵을 쥐고 컵 속의 물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시종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보입니다. 방금 물고기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왼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자세에서 우리의 주인공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우며 침착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흥미, 관심 가는 사람이나 물건 등에 오롯이 마음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컵 시종은 4명의 시종 중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멋들어진 모자가 시선을 끄는데요. 펜타클 시종도 색상은 다르지만 같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쓰고 있는 멋진 모자는 중세시대 남자들이 많이 썼던 샤프롱입니다. 샤프롱은 중세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유럽에서 널리 쓰인 두건 형태의 남자 모자로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특이한 형태로 발전된 양식을 보였는데 앞부분은 가위로 애인 장식이 달려있고 끝부분은 긴 관 모양이며 터번과 같이 머리에 천을 감아 올리고 천끝을 길게 어깨 아래까지 늘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양식은 오늘날 대학 교수나 변호사 가운에 그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림 속 모델은 실제 중세시대에 살았던 로렌조라는 사람입니다. 샤프롱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색과 연꽃 무늬가 있는 의상입니다. 컵 에이스 카드에도 같은 연꽃이 등장합니다. 연꽃은 힌두교와 불교에서 신성한 꽃으로 여겨 깨달음의 길을 의미합니다. 진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물 위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연꽃은 죽은 후의 부활, 내세, 사후 세계로의 길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컵 시종의 순수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컵 시종 카드의 의미를 짚어볼까요? 주요 의미로는 좋은 제안, 새로운 관계, 초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감, 연민, 수용, 소식, 소통, 유혹, 호기심, 조심성, 자신만의 세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미성숙, 시기상조, 중독 성향, 근시안적 사고, 비현실적 생각 등이 포함됩니다. 인물로 표현하자면 예술가, 미소년, 몽상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물고기와 대화하는 이미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컵 시종 카드 속에는 물을 의미하는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각의 상징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물고기는 소식이나 제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행복, 꿈, 내면 세계, 자아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음을 나타냅니다. 연꽃은 오염되지 않는 순수함, 영적 각성을 나타내고요. 화려한 의상에서 붉은색은 강해져가는 욕망, 열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시종 뒤로 바다 물결이 넘실대는데요. 물결치는 바다는 무의식, 잠재의식이며 감정이 요동치는 움직임을 파도로 표현했습니다. 카드에서는 물의 원소를 강조하듯 유난히 파란색이 많이 보이는데요. 모자, 물고기, 의상, 바다의 푸른색은 물의 속성과 의사소통 그리고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연애운에서 나온다면 상대는 연하의 아름다운 젊은 이성이거나 정신세계가 맑고 순수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컵 시종의 기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컵 기사는 물 원소에 속하며 계급은 나이트, 기사입니다.
물 원소인 컵의 기본 의미는 감정, 기억, 정서이며 불과는 반대로 아래로 향하고 안으로 수용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물 원소의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감성적인 면이 많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컵 기사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 또는 장년층으로 실무자, 경력자를 뜻합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카드에는 말을 탄 멋진 청년이 한 손에 컵을 들고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다른 이름으로 프로포즈 카드로 부르기도 합니다. 백마탄 기사가 자기의 마음인 컵을 들고 프로포즈 하려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기사가 들고 있는 컵은 컵 시종이 들었던 것과 같은 컵입니다. 그런데 컵 속에 있던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기사가 입고 있는 의상을 보면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시종이었던 시기에 만난 어떤 일이나 사람이 기사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내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흥미있는 것을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시종은 이제 멋진 기사가 되어 자신만의 삶의 목표, 이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모두 기사가 가는 방향 쪽을 향해 있는 걸로 보아 목표가 확실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본다면 혼자만 좋아하는 것이 아닌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기사의 임무는 전투입니다. 컵 기사는 자신의 무기인 컵으로 싸웁니다. 삶은 일종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삶을 헤쳐나가면서 사용하는 도구가 컵 기사의 경우는 물의 원소인 것입니다. 기사는 강을 건너 새로운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강 건너 세상에 나무가 심어진 것으로 보아 척박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파른 산세도 있어 만만한 곳도 아닐 것입니다. 순수하고 온화한 품성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만의 무기, 물의 원소인 소통과 배려, 섬세한 감수성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과업을 달성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컵 기사는 헤르메스의 상징인 날개 달린 투구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지난번 완드 시종 영상에서 헤르메스에 대해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날개 달린 모자와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지상에서 하늘, 그리고 저승까지 자유롭게 다니며 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컵 기사의 주요 의미에 초대, 제안, 새로운 소식이 포함됩니다. 그럼 컵 기사의 주요 의미를 더 알아볼까요? 초대, 제안, 새로운 소식 외에도 공감, 수용, 순수, 소통, 배려, 선물, 청혼, 감수성, 섬세함 등이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는 중독, 경직, 더디다, 속임수, 만성질환, 자기방어를 더해볼 수 있고요. 인물로 표현한다면 종교인, 교육자, 상담가, 몽상가, 마니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컵 기사의 전반적인 성향은 부드럽고 매너 좋은 사람입니다. 카드 그림 속 상징 의미도 다시 짚어볼까요? 날개 달린 투구와 신발은 헤르메스의 상징으로 초대, 제안, 소식,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나타냅니다. 흰색 말은 순수, 영적 여행, 이동을 나타내고요. 옷에 있는 물고기들은 의식의 확장, 번영, 창의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강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필수적인 통과 위례로 볼 수 있습니다. 컵 여왕은 물 원소에 속합니다. 계급은 퀸, 여왕입니다. 여왕 계급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사회적 경험이 많은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실무 관리자, 실질적 리더를 뜻합니다. 또한 여왕 카드는 성숙한 인물을 뜻하며 보호와 보살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고 자기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왕이라는 계급도 원소로 구분하자면 물 속성을 갖기 때문에 컵 여왕은 물의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드 기사가 불 원소의 기운이 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완드 속성은 불을 상징하고 기사 계급 역시 불 원소에 속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었지요. 컵 여왕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높은 영적 에너지의 해안을 지닌 사람입니다. 카드를 보면 우수에 찬 아름다운 여왕이 뚜껑이 달린 컵을 들고 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발 아래에는 예쁜 색색의 조약돌이 있고 여왕은 옷자락 끝이 물에 닿아서 젖은 것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의자가 완전히 잠길 수도 있는 물과 땅의 경계선이라는 위치입니다. 무의식과 의식이 연결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인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여왕의 옷자락이 물에 다 젖어 있는 것으로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여왕이 들고 있는 컵을 살펴볼까요? 컵 기사가 들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컵입니다. 이것은 성서에 등장하는 성배입니다. 성배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던 술잔입니다. 혹시 컵 양쪽에 있는 검은색 갈고리 모양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저는 처음에 그냥 장식이거나 손 모양으로 짐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성배를 지키는 두 천사임을 알았습니다. 어떤가요? 천사로 보이나요? 이 그림은 성배와 원탁의 기사들이라는 15세기 조명원고 자료입니다. 가운데 성배가 보이죠? 성배 좌우로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여왕이 들고 있는 컵의 검은색 갈고리 모양이 천사와 천사의 날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배를 들고 있다는 것은 컵 여왕이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영적인 열망이 있으며 고결한 경지를 꿈꾸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더 마음을 쓰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컵 여왕이 앉아있는 왕좌에는 아기 인어 부조가 있습니다. 아기 인어들이 커다란 가리비에 기대어 여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좌 아래에도 물고기를 손에 쥔 아기 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기 인어들의 등장으로 컵 여왕은 모성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왕이 두르고 있는 망토에는 붉은색 가리비 모양의 브로치가 있습니다. 가리비 조개와 뚜껑이 달린 컵은 외부와의 차단, 자신만의 세계,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는 마음을 준 사람이나 사물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짚어볼까요? 먼저 순수, 지혜, 직관이 있습니다. 이외에 헌신, 연민, 모성애, 차분한, 짝사랑, 수용성을 더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변덕, 의존, 집착, 우울과 감정 기복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물로 표현하자면 교사, 종교인,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예술가 등이 있고요. 이어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같이 살펴볼까요? 뚜껑 달린 성배는 가치가 있고 소중한 물건, 사람, 사상, 종교를 의미합니다. 가리비는 보호, 자신만의 세계를 말합니다. 아기 인어는 내면 아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왕관에 있는 진주 장식은 고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진리, 지혜, 순수함을 뜻합니다. 물결은 내면 세계, 무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조개 모양 형태의 왕자는 영적 세계, 보호받는 위치나 존재입니다. 색색의 아름다운 조약돌은 사랑의 부드러움으로 갈고 닦은 결과물을 상징합니다. 이것으로 컵 여왕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컵 왕은 물 원소에 속합니다. 계급은 킹, 왕입니다. 물의 원소인 컵의 기본 의미는 감정, 기억, 정서이며 아래로 향하고 안으로 수용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왕계급은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 노년층으로 권력자, 전문가, 대표자를 뜻합니다. 경험이 많은 성숙한 인물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절하고 자상한 소통의 왕입니다. 카드 그림을 살펴볼까요? 카드에는 푸른 옷을 입은 왕이 한 손에는 짧은 홀, 다른 손에는 커다란 컵을 들고 있습니다. 뒤에는 붉은색 배 한 척이 보이고 오른쪽 뒤편으로는 돌고래가 수면 위로 뛰어오릅니다. 심해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카드를 제작한 웨이트 경이 쓴 책에 돌핀이라고 쓰여 있답니다. 컵왕이 왼손에 들고 있는 홀은 제왕의 상징으로 권력과 힘을 뜻합니다. 이러한 홀을 펜타클 왕도 들고 있습니다. 컵왕은 단순히 감정과 마음을 잘 다루는 인물이 아니라 생명과 사물에까지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고 아량이 넓어도 마음속으로는 현실적인 계산도 하는 인물이라 손해보는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쓰고 있는 왕관에는 물결 무늬와 함께 붉은색 둥근 물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파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그렇다면 본능적인 자연스러움, 부드러움, 직관을 따르는 인물로 표현됩니다. 왕의 신발을 보면 그물 혹은 비늘로 보이는 무늬로 되어 있는데 인어의 다리를 떠오르게 합니다. 인어의 왕, 물세계의 지배자라는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가 나타내는 주요 의미를 짚어볼까요? 먼저 공감, 수용, 소통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매너, 친절, 유연한 사고, 눈치 빠름, 적절한 대응도 넣어볼까요? 다소 부정적 의미로는 가식, 감정 기복, 이중인격, 이해 탓산적이 있습니다. 인물로는 애처가 부드러운 남자, 종교인, 예술가, 상담이나 교육 분야, 인력관리, 로비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물고기 목걸이는 바다의 통치자임을 나타내고 바다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일렁이는 파도는 격동적인 세상과 삶을 표현합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왼손의 홀은 권력과 제왕의 상징입니다. 배는 여행, 이동, 돌고래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나타냅니다. 영적 세계의 연결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커방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내면서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입니다. 시종은 어린 하인이라는 뜻이 있으며 나이는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입니다.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으나 경험이 부족해 미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시종은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시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어 어떤 뉴스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공기의 속성인 생각과 사고가 더해져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검시종 카드에는 소년이 하늘을 향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보초를 서고 있거나 적진에 숨어든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민첩해 보이지만 두 손으로 긴 칼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다소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인물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서투르게 휘두른다면 의도치 않게 엉뚱한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하늘엔 뭉게구름이 떠 있고 멀리 새떼가 날아갑니다. 소드 원소 4장의 카드, 즉 검시종, 검기사, 검여왕, 검황 카드에는 모두 새와 구름이 등장합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종 카드에 등장하는 새의 개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생각, 사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탐색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세계관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관심 분야가 많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검시종의 세대를 창의적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시종에 나타난 새의 상징은 생각은 많지만 뚜렷하지는 않다로 정의됩니다. 검시종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것에 흥미가 많은 인물입니다.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넘치고 지식, 정보에 탐닉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에 많이 나오는데 두뇌 회전이 빨라 남들보다 생각이 앞서갑니다. 그렇지만 아직 능숙한 스킬은 부족해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정서적 친밀감이 다소 부족한 인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새와 마찬가지로 구름의 형태 역시 인물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검시종에 있는 뭉게구름은 상층부로 뻗어 올라가는 기운이 강한 구름입니다. 외부로 향한 호기심과 열정, 탐구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지성, 생각, 정보를 대표적 의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탐구, 관찰, 민첩, 호기심, 경계심, 아이디어, 정보 수집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로는 갈등, 논쟁, 가십, 강박 등이 있습니다. 인물로는 법과 정치 분야, 경호, 경찰, 군인, 평론가, 창의적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카드 속 상징 의미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새떼는 여러 생각, 아이디어를 나타냅니다. 뭉게구름은 호기심과 열정을 표현한 것이고요. 들고 있는 검은 남성적 에너지, 지성을 나타낸 것이며
주인공이 다루기에는 아직 벅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결을 연상시키는 땅이 보이죠? 이것은 상황, 환경이 유동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소드 나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내면서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입니다. 인물의 계급은 기사이며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 장년층으로 관리자, 실무자, 경력자를 뜻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며 시종보다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사는 자신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확고한 가치관을 실천하는 인물이지요. 카드를 한번 볼까요? 검기사가 백마를 타고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긴 칼을 높이 쳐들고 왼손으로는 말굽비를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흐릅니다. 승리를 담은 기사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한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모습에서 페이지 소드 시절의 서투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계심 많았던 시종은 이제 늠름하고 용감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돈보다는 사상,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구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처럼 달리는 말과 함께 뭉게구름이 세찬 바람에 흩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폭풍우가 밀려오는 상황일까요? 어쩌면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자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검기사는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 이념을 위해 추진력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자신만의 온전한 사상, 가치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끊임없는 변화, 성장 과정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은 기회를 잘 잡으면 이러한 인물은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승리를 쟁취했어도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언 자리에 검의 기사가 나오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눈앞의 목표물만 쫓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거대한 소용돌이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용기, 모험, 추진력이 있습니다. 이외에 야망, 승부욕, 빠른 판단력을 넣어보겠습니다. 다소 부정적 의미로는 독단, 경솔, 공격성, 부주의가 있습니다. 인물이나 분야로는 법, 정치, 경찰, 군인, 의사, 평론가, 사상가, 행동대장, 진보주의자 등이 있습니다. 카드 속 상징 의미도 다시 짚어볼까요? 말 굴레와 안장 그리고 나비, 새의 그림은 모두 공기원소의 상징입니다. 하늘의 새 때는 영적 메시지, 사상, 아이디어를 의미합니다. 투구의 붉은 깃털은 전투, 전사임을 나타냈고요. 한 손으로 든 칼은 인물의 사상이나 생각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잘 다룰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내면서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입니다. 인물의 계급은 여왕이며 30대부터 50대까지의 사회적 경험이 많은 인물입니다.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실무관리자, 실질적 리더를 뜻합니다. 또한 여왕 카드는 자기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성숙한 인물입니다. 특히 검여왕은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으로 공정함을 지키는 얼음 여왕인 것입니다. 그럼 카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여왕 카드에는 냉정하고 근엄한 표정의 여왕이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에 검을 쥐고 왼손으로는 무언가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검이 잘 보이도록 정면이 아닌 오른쪽 모습으로 구도를 잡았습니다. 검은 좌와 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손잡이 끝을 왕자 팔걸이에 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확대해서 보면 팔걸이 밖으로 검이 나와 있습니다. 중심에 놓인 검이
주인공인 인물과 동등한 위치로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소드 속성인 사고, 판단, 규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얼음처럼 냉정한 여왕이지만 내면에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왕이 두른 망토를 살펴볼까요? 망토의 안쪽은 붉은색이며 머리에 쓴 베일 역시 붉은색입니다. 불과 같은 따뜻한 열정을 안으로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망토에는 뭉게구름 무늬가 가득합니다. 구름은 머리의 나비 왕관과 마찬가지로 공기원소를 뜻합니다. 높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여왕의 고고한 생각, 의지,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배경의 구름은 낮게 안정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다른 세 인물의 구름과 비교해보면 제일 아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 여왕의 사상 또는 가치관이 안정되게 자리 잡았으며 외부로 향하기보다는 내면에 집중하는 성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드 여왕을 제외한 3명의 여왕 카드에는 아이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왕좌에는 아기 인어나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검여왕 역시 모성애가 있습니다. 다만 원소의 특성상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정서적 친밀감이나 표현은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이성, 지혜, 공정을 대표 의미로 꼽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규칙, 제도, 원칙, 논리적, 분별력, 빈틈없다, 사리 판단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소 부정적 의미로는 철벽, 냉정한, 신경질적, 신랄하다 등이 포함됩니다. 인물이나 분야로는 법, 정치, 교육, 멘토, 공무원, 트레이너, 컨설턴트, 학습 플래너, 재무 설계사, 감정평가사 등이 있습니다. 공통된 느낌은 핵심을 잘 찌르는 인물입니다. 카드 속 상징 의미도 다시 짚어볼까요? 왕관과 왕좌에 있는 나비는 공기원소를 상징합니다. 생각, 사고, 지혜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나비는 환생과도 관련 있습니다. 아기 천사는 보통 두 번째로 높은 천사 계급인 케루빔을 상징합니다. 망토의 무늬인 구름은 높은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늘에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영적 세계의 전령, 메시지를 뜻합니다. 망토와 베일의 붉은색은 여왕 내면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소드가 갖고 있는 속성은 공기입니다. 따라서 소드킹을 포함한 소드 4장의 카드는 모두 생각과 사고, 정신을 나타냅니다. 불과 마찬가지로 외부로 확산하는 양적 에너지라는 것, 영상을 꾸준히 본 분들은 외우셨을 겁니다. 인물의 계급은 왕, 킹이며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에서 노년층까지 해당됩니다. 권력자, 전문가, 대표자를 뜻하는데요. 여왕과 마찬가지로 성숙한 인물이며 자신의 경험을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특히 검왕은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드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소드킹 카드에는 나비왕관을 쓴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의 왕이 있습니다. 나비는 공기원소를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긴 칼을 비스듬하게 쥐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바로 휘두를 수 있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멘탈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소드왕 앞에 선다면 기세에 눌려서 묻지도 않은 잘못을 탈탈 털어놓을 것입니다. 왕의 뒤로 먼 하늘에 한 쌍의 새가 날고 있습니다. 여왕 카드에 홀로 등장했던 새가 자기의 짝을 찾은 걸까요? 새는 나비와 마찬가지로 공기원소입니다. 하늘에서 보낸 텔레파시, 소식을 나타냅니다. 좀 떨어진 뒤쪽으로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다른 소드 인물 카드에서 불고 있던 바람이 소드킹 카드에서는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카드와 비교해보면 바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고요해졌지요? 인물의 내면에 있던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한 문제가 정리되고 뚜렷한 가치관이 세워져 안정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소드왕은 소드 여왕과 비슷한 나비왕관을 썼습니다. 나비는 공기의 원소이면서 환생을 뜻하는데 여러 번의 환생을 통해서 얻은 지성,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구름을 볼까요? 소드 기사의 구름에 비해 소드왕의 구름 역시 안정되어 보이지만 여왕의 구름과 비교해보면
일부 구름이 상대적으로 위로 향하는 형태입니다. 소드왕은 안정되고 성숙한 가치관을 정립했지만 리더라는 신분의 위치로 인해서 외부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생각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인 양적 에너지가 구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의미를 짚어볼까요? 이성, 논리, 정의를 대표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외에 심판, 지혜, 지식, 침착, 원칙, 기준, 실권, 공정성, 리더십, 분별력, 결단력, 냉정, 엄격 등이 있습니다. 인물 성향으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직업이나 분야로는 법, 정치, 경찰, 군인, 리더, 지도자, 공무원, 사회운동가를 꼽았습니다. 끝으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왕관과 왕좌에 있는 나비는 공기원소를 상징하여 생각, 사고, 마음, 환생, 지혜, 영감을 의미합니다. 소드킹이 쓴 왕관에 아기 천사가 있습니다. 케루빔으로 보는데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보통 아기 모습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여왕 카드에서는 여왕이 앉은 왕좌에 있습니다. 하늘의 새는 영적 세계의 전령, 메시지를 뜻하고 안에 입은 붉은색 옷과 붉은 베일은 왕의 내면에 있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소드왕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펜타클은 흙의 원소입니다. 흙의 원소인 펜타클은 물질과 안정이며 물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응축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흙의 원소로 표현되는 인물은 물질 중심적이며 안정을 추구하는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시종은 어린 하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이는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로 학생, 인턴, 아르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많으나 경험이 부족해 미성숙한 사고와 행동을 보입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펜타클 페이지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펜타클 시종이 조심스럽게 황금 동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다른 시종 카드의 배경과는 다르게 따뜻하고 비옥한 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자란 아름드리 나무도 많고 쟁기질이 잘 되어 있는 논밭도 보입니다. 이것은 이 인물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해왔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어느 정도 갖고 태어난 사람, 기본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펜타클 시종이 쓰고 있는 멋진 모자는 컵 시종 카드에서 소개했던 샤프록 모자입니다. 소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펜타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소중한 물건인 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펜타클 동전은 타로 4가지 원소 중 땅을 상징하는 원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구, 즉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황금 동전의 오각별 모양, 오망성은 메이저 카드 15번, 악마 카드에도 여고망성으로 등장합니다. 같은 오각별 모양이지만 시종이 들고 있는 동전의 오각형 별 모양처럼 꼭지점 하나가 위로 올라간 별을 오망성이라고 하는데 신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꼭지점 2개가 위로 올라간 별은 여고망성으로 악마나 사탄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펜타클 시종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신중, 관찰, 성실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노력, 학습, 탐구, 생활력, 준비성 등이 있습니다. 인물로 본다면 꼼꼼한 사람, 유복한 가정환경, 현실 감각이 있고 안정을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눈썰미가 좋거나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해당됩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는 집착, 지연, 집요함, 게으른, 근시안적, 물질 만능주의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사업, 판매, 세무, 회계, 금융 등 경제와 관련 있는 분야는 모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있는 들판은 주인공의 잠재력, 가능성, 지지 기반을 뜻합니다.
손에 든 동전은 주인공의 목표나 꿈, 계획입니다. 멀리 보이는 경작지는 주인공의 성실성, 자산,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는 누구나 알만한 굴지의 사업가가 되어 있을 멋진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펜타클은 흙의 원소입니다. 흙의 원소인 펜타클은 물질과 안정이며 물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응축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펜타클 카드의 인물은 공통적으로 물질 중심적이며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펜타클 기사는 실현 가능한 꿈이 있는 근면 성실한 사람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소소한 성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기사, 나이트 위 연령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청년, 장년층이며 관리자, 실무자, 경력자를 뜻합니다. 그럼 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펜타클 기사가 힘과 인내를 의미하는 검은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원소의 기사들과는 다르게 말이 멈춰 서 있네요. 속도면에서 보면 다른 기사와 비교해서 제일 느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사는 땅의 원소를 상징하는 펜타클을 오른손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들고 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은 펜타클 시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비옥한 땅입니다. 시종 때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일구어 놓았습니다. 책임감 있고 근면 성실한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펜타클 기사의 투구에 꽂은 깃털이 눈에 띕니다. 이 장식은 파나시입니다. 중세시대 토너먼트 형식의 승마대회에 출전한 기사들이 투구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호화롭게 장식한 파나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나시로 참가한 기사들의 가문이나 계급, 재산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답니다. 펜타클 기사의 파나시는 식물처럼 보이는 초록색 깃털로 자연, 성장, 생명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기사의 투구뿐 아니라 말의 굴레에도 같은 모양의 파나시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펜타클 기사가 자기 말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로 생각하지 않고 동료, 파트너, 가족으로 아끼고 있다는 마음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물일 것입니다. 그럼 펜타클 기사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근면, 성실, 신중, 인내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외에도 가치, 성장, 생활력, 실용적, 목표지향, 좋은 배경, 금전적 감각 등이 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때는 집착, 소극적, 정체기, 자기방어, 근시안적 사고, 물질 만능주의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사업, 판매, 금융, 회계, 세무, 농업, 제조업, 목축업, 자산관리 등이 있으며 돈, 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모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힘과 인내를 나타냅니다. 녹색 파나시는 자연, 성장, 생명을 뜻하고요. 잘 갈아놓은 경작지는 성실성과 함께 시종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갑옷과 장갑은 자기 보호와 방어의 뜻이 있습니다. 펜타클은 흙의 원소입니다. 흙의 원소인 펜타클은 물질과 안정이며 물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응축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펜타클 카드의 인물들은 모두 물질 중심적이며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펜타클 여왕은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창조하는 인물로 대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펜타클 여왕은 퀸 계급입니다. 연령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청년에서 중장년층으로 실무관리자, 실질적 리더를 뜻합니다. 여왕 카드가 나왔다고 꼭 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여성적 특성이나 성향, 환경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성숙한 인물을 뜻하며 보호와 보살핌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왕과 왕 카드는 간혹 유부녀, 유부남을 뜻하기도 합니다.
계급별 연령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펜타클 여왕이 아름다운 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 위에는 펜타클을 올려놓고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왕이 머리에 쓴 왕관은 조금 색다르게 보입니다. 왕관 위에는 날개 달린 태양이 달려있고 왕관에는 용머리 기호인 라후로 채워져 있습니다. 날개 달린 태양은 고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신성, 왕족, 권력과 관련된 태양의 상징이었습니다. 펜타클 여왕 카드에서는 이 세상의 기쁨이 신으로부터 온 선물, 신이 뜻임을 나타냅니다. 라후는 점성학 용어입니다. 태양과 달이 만나는 두 개의 가상점 중 하나를 가리킵니다. 라후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별입니다. 그렇지만 점성학에서는 수성, 금성 등과 같은 행성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인도 점성학에서는 라후를 흉성으로 본다는군요. 하지만 펜타클 여왕 카드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확장, 상승, 세속적 욕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신의 뜻으로 부와 행복이 이 땅 위에 구현된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왕이 앉아있는 왕자 팔걸이 끝에는 수컷 염소머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실 염소는 암수 모두 뿔이 있답니다. 따라서 뿔만 있다고 수컷으로 볼 수 없어서 수염으로 구별합니다. 펜타클 여왕의 염소는 수염이 있습니다. 수컷 염소는 독립성, 야생성, 다산, 성적 쾌락 추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왕의 옆에 토끼가 한 마리 있네요. 토끼는 일반적으로 다산을 뜻합니다. 다산은 노동력, 즉 경제력과도 관련 있지요. 물질이 늘어나 풍요롭다. 혹은 좋은 기회가 오고 있으니 토끼처럼 재빠르게 움직여라 라는 조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펜타클 여왕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인내, 노력, 생산, 풍요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외에 안정, 다산, 좋은 환경, 실용주의, 보수주의, 안정된 수입, 독립적 공간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는 집착, 집요, 소극적, 쾌락 추구, 물질 만능주의, 근시안적 사고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생산, 사업, 보육, 보안, 조경, 원예, 판매, 금융, 인테리어 및 돈과 경제 관련 분야를 포함합니다. 다른 인물과 차별화되는 점은 자연 친화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짚어보고 갈까요? 왕관에 있는 날개 달린 태양은 태양의 상징으로 신의 선물, 신의 뜻을 의미합니다. 라후 용머리 기호는 확장, 상승, 세속적 욕망입니다. 수컷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독립성과 다산, 성적 쾌락이 있습니다. 토끼 역시 다산이라는 의미와 함께 풍요, 임신, 좋은 기회를 뜻합니다. 꽃이 만발한 배경은 풍요와 사랑의 상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물 카드 중 펜타클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펜타클은 흙의 원소입니다. 흙의 원소인 펜타클은 물질과 안정이며 물과 마찬가지로 안으로 응축하는 음적 에너지입니다. 펜타클 카드의 인물들은 모두 물질 중심적이며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특히 펜타클 왕은 물질적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으며 세상 일에 능수능란한 인물입니다. 펜타클 왕은 킹 계급입니다.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중장년, 노년층으로 권력자, 전문가, 대표자를 뜻합니다. 여왕과 마찬가지로 성숙한 인물이며 자신의 경험을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럼 카드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펜타클 왕이 화려한 왕관을 쓰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그려진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왕의 권위, 권력을 나타내는 호를 잡고 왼손엔 땅의 원소인 펜타클을 무심한 듯 잡고 있습니다. 왕좌에는 4개의 황소머리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왕은 포도밭에 앉아 있는 걸까요? 왕의 왼발은 동물 얼굴 모양처럼 보이는 통 위에 올려두었는데 아마도 포도주 용기인 듯합니다.
왼손에 잡은 펜타클은 마치 몸의 일부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높은 경지에 올랐음을 나타냅니다. 표정 역시 어떠한 일에 몰두해 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집중 상태를 뛰어넘은 몰입 경지에 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관에는 명예, 승리, 영광을 의미하는 월계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메이저 카드의 3번 여황제와 7번 전차 카드에서도 같은 월계관을 썼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승리, 명예를 맛보았거나 예전부터 그것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소들의 왕들과 다르게 펜타클 왕이 앉아있는 뒤의 배경에는 커다란 성이 있습니다. 왕의 자산 중 일부일 것입니다. 물질의 왕답게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인물입니다. 왕좌의 장식인 황소는 생산력, 인내, 남성적 힘, 길들어진 동물적 본성을 뜻하며 포도는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이 인물은 주변을 아우르는 통제력이 막강합니다. 직접 힘을 쓰지 않아도 모두가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알아서 숙일 것입니다. 혹 반대의 세력이 있다고 해도 어렵지 않게 경쟁자를 제거해왔습니다. 물질 세상의 시스템에 능통하여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4명의 왕 중 갑옷을 입은 유일한 왕으로 자기 방어, 준비성이 철저한 인물입니다. 그럼 펜타클 왕 카드의 주요 의미를 알아볼까요? 성공, 전문가, 물질적 풍요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외에 자산가, 금수저, 신중함, 노련미, 생산력, 통제력, 목표 달성, 실리 추구, 현실 감각, 보수주의, 철두철미, 실물 경제 등을 추가했습니다.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는 계산적, 쾌락 추구, 공감 능력 부족,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 지나친 자기 방어 등이 있습니다. 진로나 직업 분야로는 생산, 제조, 세무, 회계, 금융, 경영, 사업, 전문 경영인 및 돈과 경제 관련 분야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속 상징 의미도 짚어보고 갈까요? 왕이 입은 의상과 배경에는 포도송이가 넘쳐납니다. 포도는 풍요, 수확, 물질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왕이 쥐고 있는 홀은 권력을 뜻하고요. 왕좌의 부조처럼 새겨진 황소는 힘, 생산력, 남성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뒤편에 왕의 소유로 보이는 성은 이제껏 이루어놓은 재산의 일부이며 그가 어마어마한 자산가임을 나타냅니다. 드디어 16장 인물 카드 중 마지막 순서인 펜타클 왕 공부를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인물 카드의 기본 개념이 잡혔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혹시 아직 개념이 모호하다면 재생 목록에 코트 카드 영상만 모아놓았으니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재생 목록에서는 16장 카드 설명을 클릭 한 번만으로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서 들어본다면 어렵게만 느껴졌던 코트 카드 개념이 자동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